네, 어서 오세요. 존 로크가 말했죠. 민주주의가 성립하려면 모든 국민이 같은 정보를 모두 공유해야 한다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특히나 한국이든 어디든 간에 뭐 프랑스든 뭐 미국이든 어떻게 같은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까? 각자 다 편협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참여하는 거예요. 따라서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가능한 게 아니었죠. 하지만 포장은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존 로크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토대를 닦았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원칙을 잊어버리는데 원칙은 이거예요. 입법권은 국가 최고 권력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출을 받았기 때문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불변하는 권력이다. 이게 민주주의 논리에 딱 맞죠. 그죠? 어떤 권력이라도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법과 같은 효력과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명료하죠. 따라서 사법부의 판사들이라든가 혹은 뭐 사법에 연관한 사람들은 모두 의회에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을 수 있다. 행정부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장관이라 하더라도 모두 의회에 끌려 나와서 취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말이에요. 행정부 대통령 앞에서 취조받은 적 있어요? 국회의원이 말이에요. 사법부 판사 앞에서 취조받은 적 있어요? 그런 거 민주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무조건 입법권을 가진 주체가 만사를 통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주사회예요. 1690년에 이렇게 기초를 다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50년 가까이 6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몽테스키에가 나와가지고 삼권 분립을 얘기합니다. 원래가 이권 분립이었어요. 삼권 분립은 얘가 만든 거지 그 이전에 이권 분립이에요. 사법부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사법부는 원래가 입법부 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집행을 잘 하는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권 분립을 했던 거예요. 행정부와 입법부 두 개만 나눠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법부는 그 존재 가치가 입법부 밑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몽테스키에는 머릿속에서 군주제를 그리면서 왕이 존재하는 한 삼권 분립을 실시하면 권력을 333 이렇게 나누면 어차피 중앙 권력은 왕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나눠서 권력을 33%, 33%, 33% 골고루 나눠 가져봐라. 조건이 뭐냐 하면 군주제일 경우다 말이에요. 물론 민주주의 체제든 뭐 다른 주의 체제, 뭐 과두정 체제든 간에 삼권 분립은 어디나 적용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법부일 경우 독립을 해야 된다. 모든 입법부로부터 행정부로부터 독립해갖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그게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이에요.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 체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몽테스키는. 단지 통치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으로서 삼권 분립을 제시했다 그뿐이에요. 특히 중요했던 것은 사법부는 독립해야 돼요. 사법부에 연관되어 있는 끈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부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가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행정부 밑으로 검찰 체제를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정당하고 짝짝꿍 해갖고 사람들 눈을 속이고 그놈들이 또 판사가 되고 이런 엉터리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독립을 시켜줘 버려야 된다고. 이게 프랑스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막 바꾸고 있잖아요. 야, 이 검찰 체제를 갖다가 행정 밑으로 두면 정말 안 되는구나. 오스트리아도, 스페인도, 독일도 그런 판단하에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법부 놈들은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체제를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갖고 판사 같은 게 아니라 보통 교양 있는 시민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검찰을 갖다가 이제 행정부 밑으로 넣어야 아무래도 행정부가 아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가, 그 관행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검찰의 위치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글쎄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철두철미하게 독립시키는 게 낫죠. 몽테스키의 그 의견에 따른다면 다 독립시키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또 독립을 시켜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입법부에다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보다 더 큰 권력을 주든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갖고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이야 뭐 각자 다 갖고 있겠지만 우리는 원칙만 따지자 그 말이에요. 자꾸 원칙을 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 엉터리 같은 판사들, 엉터리 같은 검찰들이 자꾸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자주인라다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법학전문대학원에 법철학을 최소 9학점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실라버스 다 틀리게 만들어갖고. 법철학을 모르니까 저 반민주적인 검찰들, 반민주적인 판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장작고려서 대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거,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 주체가 누구든 간에 입법권으로 대표한다 그랬어요. 법을 만들 권리를 가진 자가 국민을 대표한다 이 뜻이에요. 장작고로서는 대의제를 거부해버렸잖아. 싫어했잖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의회를 인정했다 그뿐이지. 우리 자주인라들은 똑같잖아요. 우리 자주인라들은 의회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루소보다 더 거부해요. 하지만 입법권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대의 민주주의라면 의회가 모든 권력을 대표한다 그 뜻이에요. 왜? 존 로크가 얘기했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 한 거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난 그 말 듣자마자 저 사람은 진짜 대의 민주주의자구나. 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얘기하는 저놈의 새끼는 저 군주제에 익숙한 놈이네. 독재에 매우 익숙한 놈들이다. 계산 안 나옵니까? 딱 계산 나오잖아요.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바로 알아요. 따라서 입법의원은 국가의 모든 차원이라 그랬어요. All of dimension인가 뭐 이렇게 영어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차원에서 특별한 지혜를 갖는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말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려고 민주공화제를 들여와서 말도 안 되는 의원들한테 저런 권력을 줬냐고. 주지 말아야지. 무슨 국민을 대표해. 의회 의원들이 절대 대표하지 않거든. 근데 민주공화국을, 민주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의회가 대표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체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끌고 가야 돼요. 몽테스키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경우에만 상권 분립을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독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삼권 분립 말 자체를 꺼낸다는 게 창피한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예. 감사합니다.